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요사이 흥크러지고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완료한 다음에 보상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 북한과 비핵화 협상하면서 먼저 보상, 즉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야기 꺼내지 마라. PVD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등등의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홍준표 대표가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사실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생명재산 자유를 지키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국 회담이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통해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만 제거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서는 참을 수 없다. 홍 대표는 북한의 과거 핵무기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미래의 핵개발 능력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 이번 미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기를 바란다.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제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보장 조치 역시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홍 대표는 또 이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비핵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한다. 홍 대표는 또 이렇게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어 넣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협상 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 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다름없다.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국에서조차도 북한에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을 빼고 한미동맹을
바꾸든지 또는 해체하는 것, 이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우파 정권이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우파 정권은 항상 주한미군 문제는 절대로 북한과 의논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홍 대표는 이어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번 미북 회담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홍준표 대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민간인들은 이 주장을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까지도 요사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이 전체 이 편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 행위, 위조 달러 제적 등 국제 범죄를 중단하라.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 그리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부터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일제강점기도 맞았고 얄타 회담 때문에 분단도 됐고 엑시슨 라인 때문에 전쟁의 참화도 경험했다면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도 한반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므로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백악관, CIA, 국무부, 미국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안보 문제, 이념 문제에 관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글을 쓰는 걸 보면은 이분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홍준표 대표만큼 각성된 국회의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흔히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이 좌우로 갈려지면서 외교에도 여야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어긋나게 김정은에게 유리한 상황을 자꾸 조성하려고 하는 이때는 야당이 독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정부가 올바라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는데 야당이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되지만은 정부가 국익과 국민 그리고 그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을 수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는 야당이 해야 합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야당이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큰 야당이 그 대표가 이런 식으로 독자적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윤리를, 국민의 의무를, 특히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